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가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가요. 우린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는 소승리에서 수요 집회를 약식으로 하고 사드 기지를 구독기를 막는 바람에 사드 기지를 이렇게 둘러서 한 바퀴 도는 그 둘레길을 지킴이들과 또 집회 참여들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이 조금 험하고 구독길을 막아놔서 길이 좀 험하고 좀 멀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 선생님 몸살 나지 있으십니다. 오늘 부장 선생님이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그래서 좀 늦어서 부랴부랴 이제 달려왔는데 다행히 날은 춥지 않아서 어쨌든 사드 기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평화로운 소승리에 전쟁 무기가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울분을 속으로 삭히면서 그렇게 돌았습니다. 빨리 저 전쟁 무기를 걷어내야겠구나, 이런 결의를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757회는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가 아십니까? 어제 매스컴에도 한번 잠깐 나오던데 109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 이 109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독립 투사들과 또 우리 사회 노동 해방을 위해서 또 몸을 던지신 먼저 살아가신 노동 열사분들, 또 우리 고 조영삼님, 조현철님과 같이 우리 사드 철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우리 민중 열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할 겁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동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중들의 염원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가신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면서 757회 촛불 집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라!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냄새 뭉치는 반대로 기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사두! 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김대성 공동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태정 공동위원님도 계신데, 오늘은 우리 대책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전 공동위원장 했죠. 예, 오랜만에 우리 박희주 우리 자문위원님, 전 시의원님 한번 인사도 들을 겸 또 발언 한번 최근에 또 뭐 신상에도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 발언의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보니까 우리 김천역이 좀 많이 허전한 것 같아요. 네. 처음 김천역에서 집회를 가졌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저 소나무까지 꽉 찼던 그 많은 시민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이 자리에 저는 못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난번 선거할 때 덕곡동 한마음 아파트에 인터폰에 명함 하나 놓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당해서 벌금 100만 원 맞았어요. 근데 검사 구형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고등법원까지 판사가 100만 원 때리는 바람에 다음 선거 못 나가요. 5년간 선거 못 나가. 근데 괜찮아요. 저는 지난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제가 종합운동장에서 처음에 그 집회를 가졌었을 때 정말 저는 이 경상도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이 경상도라는 것을 광화문 집회 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드 아니었었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나라라는 것을
올랐었을 거예요. 시의원 2010년도 처음 출마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됐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재선 출마했었을 때 정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김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남들은 도당이라는 곳에 공천 신청서 내려갈 때 저는 탈당서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이철우 처음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했었죠. 네. 사실 이철우 지사하고는 싸워온 지가 2010년도부터 싸워왔었어요. 저하고는 이 사드로 인해서 싸워왔는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싸워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사드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웠는 것이죠. 근데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제가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직원들도 당황하고 하물며 검사 구형을 내린 검사까지도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전라도 익산 전주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익산 전주 다니면서 거기에 있으면서도 며칠 전에 이제 전북대 대학병원에서 이제 우리 그 페이스북으로 우리 집회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틀어놨었어요. 예. 네. 근데 전라도에서 전주에서 정말 저 사드 저거 필요도 없는 거를 왜 저래 갖다 놓느냐 그 소리 들었었을 때 고맙다라는 생각보다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예? 특히 김천 사람들이 군산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국회의원 2명 있습니다. 2명.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들까지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군산 같은 경우는 사드를 철회시켰잖아요. 근데 김천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찬성을 하고 지역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모호하고 시민들이 당연히 사드는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김천시 현 시장님도 제가 뭐 욕할 생각은 없어요. 욕이 아니에요. 정말 의지가 있으면 무소속으로 당선되셔서 고향이 본국이고 하면 최소한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시민들하고 함께 해줄 줄 알았어요. 박고생 시장 역시도 모호한 그런 태도로 인해 가지고 사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힘내세요. 우리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사드는 필요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역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어요. 지난번에 나경원이 대표 연설할 때 그 대표 연설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었죠. 거기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는데 어르신들 얘기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지금 경기가 더 어려워지니까는 좀 더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너무나 골맞어요. 골맞는 게 터지기 직전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터지니까 수술했는 거예요. 수술. 아물기 전에는 아픔이 있다라고 저는 다 맞잖아요. 그죠? 아물기 전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아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정치를 못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뭐 얘기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뭐 옆길로 새고 있는데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처럼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반겨주세요. 다음 선거 때 한 번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예, 더 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선출직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용센터 가서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예, 교육받으려고 신청해놨어요. 이제 5월 14일부터 이제 교육 들어가요. 그러면 뭐 교육받을 때까지는 수요일, 일요일은 김천에 있으면 뭐 빠질 일 없어요. 근데 혹시나 김천 벗어났었을 때는 못 오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항상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킬 겁니다. 제가 약속 못 지킨 거는 사드 철회되는 그날까지 이 머리, 예, 삭발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세훈아 이리 와봐. 박세원 옛날에 그 강화문 갈 때는 어깨만큼 왔던 녀석이 지금 저보다 더 커요. 빨리 와. 얼굴 한번 인사하고 그래도 하고 마스크 벗고 많이 컸죠? 이 녀석이 강화문 갈 때 가기 싫어가지고 갈 때 제가 뭐 억지로 들고 갔던 녀석이 이제 저보다 이제 더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제 아들, 든든한 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강합니다. 기죽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뭐 다음에 뭐 제도권에는 못 들어갈 수 없지만 아마 이번에 뭐 포크레인 한증 따면은 포크레인 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사드 뽑아내로 예, 비제도권에서도 또 할 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아십니까? 예, 오늘 소승리 같더만 소승리에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우리 소승리 상황실에 아이돌 김영재 팀장님 모시고 5분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오늘 그 기지 그 철조망 돌기를 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박병주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오늘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가 길도 험하고 그래도 오늘 미군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있어요. 철조망 둘레길을 가다 보면 그 숙소 뒤에서 이제 미군 떠나라, 사드 빼라 이거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미군이 총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지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일하고 있는 미군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러낸 거죠.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우리 국방부 장관한테 뭐 도로 열어라 말아라 하지 말고 꺼져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네, 주간 브리핑 소식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7일 모두 기억하시죠? 네, 8천여 명의 경찰이 우리를 덮쳤던 그날 18시간의 사투 동안 우리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그 눈빛과 손을 기억합니다. 경찰은 그날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상황실 앞 밭을 통해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1m 높이의 격차가 있는 위험한 수로에 있어 위험한 지역인이 물러나라는 중단하라는 시민과 인권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랑곳 없이 밀려 들어왔고 결국 시민이 수로의 머리부터 거꾸러지는 사고와 함께 실신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들은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알리던 순천평통사 오웅목 대표님이 연행되었었습니다. 이 수로를 통해 들어온 경찰들은 월명리 천막, 예수살기 천막, 천주교 천막까지 모두 부서뜨리며 장악해갔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을 진압해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시 상상하기 싫은 시간입니다. 이날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인권위에 제소를 했는데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비계획 수립 시 집회 해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집회 장소에 지형 지물 등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권고하였고 특히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비추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 또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주민들을 해산시키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통행과 이동 제한, 종교인에 대한 폭력, 여성 참여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천막 파손 등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도대체 증거를 뭘 보여줘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증거를 채택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던 거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그때 상황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증거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2017년 9월 7일 이곳에 그러니까 소성리의 인권은 없었고 9월 7일 뿐만 아니라 6차례의 대규모 국가폭력이 자행됐을 때 단 한 번도 인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눈에는 미국을 위해 진압해야 할 적들만 가득했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지만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국가가 포기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시민을 지켜주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런 시민들을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그런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에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제 중앙일보에서 지난 12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있어요. 이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겸직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직함이 두 개가 있죠.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기지는 아직도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다. 발전기용 연료는 물론 근무 교대자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이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약간 지시, 명령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지난 2년의 사례로 봤을 때 국방부가 어떻게 나올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군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 기름과 미군들
수립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허용할 수 없지만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운영하겠다는 유리와 오리를 짓밟고 비웃으며 들어간 미군이 육로를 통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달 혹은 매주 매일 저 미군과 경찰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드 배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주인은 주한미군 사령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성리 마을길을 따라서 유류나 미군이 육로로 출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를 열어라 말아라 할 그런 자격이 없죠. 맞습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70년간 또아리 틀고 있는 외국 군대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천 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열어라 말아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얼척도 없는 요구, 망발 다시는 없도록 경고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휴가 배치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첫 단추가 유류와 미군 출입 그리고 부지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주와 김천을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과오는 반성하고 되돌려야지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정세 속에서 소성리를 더 이상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피해 프로세스가 아니라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졸속적인 일반 한평, 일반 환경영향평가, 부지공사 등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절차의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매국노들과 강압적으로 맺었던 그 조약들을 우리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드 배치는 결정 과정부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밀실에서 온갖 거짓말과 미국의 강압 속에 만들어낸 불법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애초 잘못 끼워진 첫 단추까지 모두 푸는 것만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의 시작은 바로 사드 철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 사드 빼야 평화! 미군 빼야 자주! 미군 빼야 자주!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집에 폭탄을 한 가방 들어와가지고 이거 거실에 갖다 놓고 안방에 갖다 놓고 이거 묻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일단 폭탄 갖고 들은 거 집 밖으로 갖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거 우리 집에 갖고 들어놓을지 말지 왜 들어놔야 되는지 우리가 집주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 사드 먼저 빼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구호 하나 하고 다음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예, 이번에는 문화공연으로 우리 율동막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순서가 왜 이리 됐어? 문화공연 돼버렸어. 여덟 번 아니고. 하나, 둘, 셋.
제목이 경문이라는 노래입니다. 경문.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사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언론에 보니까 해방 이후에 반민 투기가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더욱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예. 다카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다카포. 뭐 디카포 하기도 하는데 음악 좀 하시는 분 아시죠? 이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그 표시가 다카포 하는 거거든요. 악보에 보면 이게 아마 우리가 해방이 독립이 되고 해방 이후에 처음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띄워가지고 7.1 청산이 잘 되었으면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생도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첫 단추를 잘 못 띄우고, 7일 했던 자들이 그대로 득세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더 고통을 겪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 악보 같으면 우리 역사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서 해방에 돌려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고 싶지만 역사는 또 뭐 가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훈을 얻고 지금부터 앞으로 잘해야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분단 체제, 이 분단 체제를 만든 것도 아마 해방 이후에 정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단 체제에서 예수 살기 저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 우리 백창훈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내용을 많이 또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매번 우리 또 평화광장에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시간에도 한번 모시고 한 번 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살기 백창훈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반민특위 말씀하셨잖아요. 마침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김상덕 평전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반민특위 위원장이 김상덕입니다. 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토착외고 나베 누군지 아시죠? 토착외고 나베가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마침 책장에 그 책이 있길래 이제 집어서 제가 열독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은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임시정부 시절 이야기인데요. 1941년에 대한강복군을 이제 건설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상해가 아니죠. 중경에 있었죠. 중국 땅에 다른 나라 군대를 창설하는 거니까 그게 중국에게는 분명하게 이제 하여튼 그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때 이제 장개석 군대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였는데 그리고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 지원을 장개석 정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이제 그 대한강복군 창설 계획을 중국 정부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중국 정부의 반응이 뭐냐면 좋다, 다 좋은데 우리의 지휘를 받아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 국민당 군대의 하부 조직으로 대한강복군이 활동하는 것을 용인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그런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선일까요? 100% 군대 유지비를 지원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 군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좋다마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기 쉬울 텐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중 한 사람이 김상덕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중국 군대와 아주 정말 그 치열한 그 협상을 벌인 끝에 완전히 독자적으로 대한강복군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야, 정말 임시정부의 그 일꾼들의 기계가 보통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군대 운영비를 중국에게 지원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하부 조직으로 군대 활동하라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한국의 이름으로 대한강복군 활동을 하겠다고 협상으로 그거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처지는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아까 밥 먹다가 자막 뉴스를 봤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경기도 성남의 탱고라고 휘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그걸 이제 탱고라고 하는데 그 운영비를 또 한국이랑 분담한다고 요구한다는 그런 자막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전히 그냥 미국 놈들이 자기네들 부담으로 하던 일들을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야금야금 우리 땅에서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첫반하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어저께 임시기지 앞에 평화행동할 때 우리 읍세댁이 누군지 아세요? 읍세댁? 읍세댁이 정말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읍세댁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테니 제가 이해한 대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미군 기지 이거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한 두 가지 예가 읍세댁이 오키나와를 갔대요. 오키나와에 갔더니 거기 카드라 공항이 있는데 오키나와의 안에 오키나와는 그 일본의 그 미군 기지가 아주 그냥 억수로 많은 대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오키나와가 카드라 공항을 미군이 건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미 이게 공항이 딱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놈들이 야금야금 땅을 넓혀서 지금은 70% 그 지역의 70%를 공항이 차지하고 나머지 30% 지역에서 일본 주민들이 그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냥 숨죽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임시기지 그 철조망길 보르면서 알아버렸어요. 뭐냐면 주민들 말씀이 처음에는 철조망을 한 겹으로만 쳤대요. 오늘은 몇 겹이나 돼요? 3겹, 4겹으로 철조망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이사해야 돼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어느 예냐면 군산 미 공군기지 옆에 있는 하제마을이에요. 하제마을. 처음에는 공군기지 옆에 하제마을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그 새끼들이 그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엄청난 고성능 마이크로 방송을 한대요. 그러면 아주 그냥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김포공항에 그 신월동 거기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때문에 아주 거기도 지역 민원이 심했는데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닌 엄청난 고소음으로 그 하제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강제 수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게 수용이 쉬워졌어요. 이런 엄청난 소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제마을이 그냥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들을 다 포크레인을 부셔갖고 거기가 다 그대로 또 미군 기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제마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평택 미군 기지 짓는다고 대추리 마을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행히 지금 우리는 여기는 아직 임시잖아요. 임시 적식 배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식 배치돼서 이놈들이 또 야금야금 땅 넓혀가며 기지 넓혀가며 거기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 가동시키면 그 엄청난 지축을 울리는 소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악영한 전자기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고 싶어도 일단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다 집들을 그냥 내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건 장기전이잖아요. 지금 당장 뭐 이런 일이 뭐 생기겠어 싶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지금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읍세되게 그 얘기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어요. 미군 기지 자리 잡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우리 다 개쪽박차겠구나. 투쟁하고 싶어도 너무나 그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시기지가 정식 배치되기 전에 오늘도 여기 사드 이렇게 있는 거 봤거든요. 그거 다시 트럭에 실어서 그대로 나가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절저방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석수 이장님 그 나발이었대요. 놀이터였대요. 놀이터. 그런데 철조망이 다 쳐져갖고 다니지도 못하게 되고 이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참 저도 철조망을 보면서 제 가슴이 철조망으로 아주 그냥 답답한 느낌을 계속 가졌습니다. 기어이 사드 반대, 사드 철회 성공시켜서 임시정부의 그분들이 그 중국정부와 당당히 맞서서 광복군의 그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승리합시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이 뭐 주고 다 대주고 작전국까지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 한심한 한국의 이 국방 이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 철회로 그 길을 열어갑시다. 투쟁. 예, 우리 백창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느끼는 감정 작은 거인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예, 힘찬 발언해주신 백창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 발음도 빨리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줄여서 환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구호 하나 하고 우리 최영영 교무님 노래로 투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구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평 철회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철회하라. 평화한다. 사드 빼라. 네, 최영영 교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로 안 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리에서 집회 끝나고 둘레길 두르고 구도길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길로 내려온다고 해서 앞장섰는데 다시 둘레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리가 후들거리고 좀 힘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나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지난번에 못했 달마산이 품은 성자를 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달마산을 돌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전에 이제 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철조망이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갔을 때는 너무너무 멀리 돌게 되었고 볼 때마다 화가 났었어요. 정말 이 필요 없는 무기를 갖다 놓고 주인들한테 쫓겨나는 신세같이 이렇게 돼서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신 법문이 생각이 났어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라고, 강자는 약자를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힘을 갖게 해서 더욱 강하게 하고, 약자는 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응? 우리가 강에 그렇게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약자인 우리가 다시금 강자가 돼서 그들을 우리 밑에다 놓을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똘똘 뭉친 힘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마산을 사랑하고 또 달마산의 여러 가지의 추억이 있는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달마산이 품은 성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비결하나 잘 빠진 버섯밭에 태평성을 이루는 참성인 나신다네, 참성인 나신다네. 어두운 시대는 다 지나고 돌아오니 평화성장 정산동산 공공성장 주산종산. 진밭으로 오셨다네, 소송리로 오셨다네. 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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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이 춤을 추네, 봉황이 춤을 추네. 참평화가 오리라, 참평화가 오리라. 달마산이 부은 성자 평화로 오셨다네, 달마산이 부은 성자 평화로 오셨다네, 평화로 오셨다네.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곡 더 하셔도 되는데. 오늘 율동 마무리 율동은 안 하기로 했는데 한 곡 더 하셔도 되는데. 네. 오늘 산에 둘레길 돌고 오신다고 먼지를 많이 덮었는데 씻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성리 토요 집회가 7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마 7시 30분에 하고 4월부터는 8시 공지 아닌 할게.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 김천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1월까지는 지금처럼 7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4월 3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월부터는 8시에 시작을 합니다. 혹시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타시는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집회가 이제 농번기가 좀 시작이 돼서 해도 조금 길어져서 30분 늦게 시작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시고, 혹시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 물론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전파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또 우리 김천의
요즘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교육너머 이동욱 대표님 잠깐 앞으로 오시고 공지의 말씀 또 있다고 그러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예, 김천 교육너머가 3월 말일이면 1주년을 맞습니다. 작년 3월 31일에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래서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김천 YMCA 세미나실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아니신 분도 가도 되죠? 예. 예, 장소가 YMCA 부곡동에 있죠. 평화동인가? 평화동. 평화동 YMCA에서 있으니까 회원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참여하실 거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해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757회 김천시민 촛불 집회는 9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온다! 사드 빼라! 평화 온다! 사드 빼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사드! 네, 감사합니다.